된 것으로 보고 그리고 접수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등기 실행 유형은요. 토지 등기부 3페이지, 건물 등기부 3페이지,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은 4페이지로 구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등기가 실행이 되게 되면요. 예, 종이 쪼가리 하나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 필증, 등기 관리증 또는 지금 와서는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등기 필정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등기 관리자에게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관은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 필정보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요. 등기 관리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집문서, 땅문서 되겠습니다. 자, 이 등기 필정보라고 하는 걸 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가 문제가 됐었죠. 바로 이걸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게 되면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떻다 등기 필정보라고 하는 것을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함께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동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 바로 매도인을 의미합니다. 한편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 등기 의무자 매도인이 매수인이 등기 안 가져가서 소송 제기해서 승소했을 때 그걸 첨부자 판결문을 첨부해서 단독 등기 신청을 하게 되겠죠. 그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등기 필정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신청정보로서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등기 필정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보안카드 비슷하게 은행의 보안카드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 등기가 실행되게 되면 등기 관리자에게 등기 필정보라는 것을 통지,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말이죠. 원칙은 그렇다 치고 예외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해서 예, 등기 필정보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종류 더럽게 많습니다. 우리는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워야 될 건 뭐라고요? 원칙적으로는 등기 필정보를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해 줘야 할 것이지만은 우리 법에서는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 필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국가나 지자체가 등기 촉탁 등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집문서 땅문서를 국가나 지자체한테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때는 등기 필정보를 다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까다로워요. 여러분이 외워야 될 것은 등기 필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항목이 뭐가 튀어나오게 되면 다 어떻다 등기 필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아주 무식하게 외우는 방법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공간정보법 공부를 하실 때 어떤 얘기를 제일 마지막 파트에서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적 정리 등의 통지라고 해서 자 변경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 완료 통지서 접수한 날로부터 바로 30일이던가요? 예, 30일 이내에 지적 정리 사항을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한편 변경 등기 촉탁이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적 공부를 정리한 날로부터 7일 이내, 7일 15일이었다. 날짜 다 틀렸네. 그래서 7일 이내에 자 지적 정리사항을 통지를 해야 되고 만약에 변경 등기 촉탁이 있어서 나중에 등기 완료 통지서 용어가 뭐라고요? 등기 완료 통지서라고 하는 것을 민원실에서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적 정리사항을 통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공부를 하셨어. 이거 나중에 기억 안 나면 공간정보법 마지막 주제를 한번 찾아서 보셔야 돼. 그래서 7일에 15일 이게 이제 출제 이슈가 되는데 이게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등기필 정보, 집문서, 땅문서를 줄 필요 없이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게 되는 등기 완료 통지서라고 하는 것을 통지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이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는 등기 완료 통지서라는 것을 통지합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에 있어서는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필요하니까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을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자기가 안 받겠다고 굳이 뭐 그러거나 이런 경우 있습니다. 예, 또 국가나 지자체 등에 있어서는 이 등기 완료 통지서만 교부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실 때 이 항목 한 6개인가 8개 있는데 이걸 외우려고 하시게 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방대한 내용을 다 소화하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를 봐야 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해서 우리가 시험에는 나오지만은 개별적인 항목을 외울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예,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자, 관련한 쟁점들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 관리자에게 등기 필 정보라고 하는 것을 통지를 하고, 등기 관리자 입장에서는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매수인은 등기소에서 보내주는 등기 필 정보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시험용으로는 등기 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사례가 있겠고요. 나중에 시험 문제 보다 보면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뒤를 봐야 돼. 원칙적으로 통제된다. 이런 명령 한번 있었고 나머지 다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런데 관련 문제로서 볼 수 있는 주제가요. 자, 앞에서 이제 했던 얘기와 연계가 돼 있죠. 그래서 이 등기 필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제출해서 등기 관리자와 등기무자가 등기를 공동 신청하거나 승소한 등기무자가 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경우 이때 이 사람은 등기 필 정보라고 하는 것을 자,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된다 해서 요것도 하나 이슈가 되겠죠. 바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등기 필 정보라고 하는 것을 등기소에 자,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할까. 자, 최근 문제에 나왔던 것이 자,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 매도인 입장에서 등기 필 정보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등기 필 정보가 없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예, 이때 등기 의무자가 집에 등기 필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불나서 홀라당 타버렸다라고 했을 때는 등기 의무자 등이 자, 지금 매도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등기 의무자 등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기관으로부터 등기 의무자 등임을 확인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자, 그러니까 만약 있다라면 대리인을 보내서 등기필 정보를 같이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등기필 정보를 홀라당 불이 나서 타버리거나 해서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직접 자, 등기소에 가서 그 사람이 등기 의무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 확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자, 전통적으로 제출 나왔었고요. 최근 문제에서 등기 필 정보가 없는 경우라는 쟁점을 가지고 출제 이슈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것은 점점점 나오게 되면 다 등기 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아예 마음의 훈련을 하셔야 돼. 어떻게 등기 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등기 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먼저 찾아보셔야 돼. 그럼 이걸 틀리게 나오려면 뭐라고 딱 써놓고 등기 필 정보 통지해야 된다. 그럼 틀린 편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 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고요. 굳이 원칙을 얘기하고 싶으면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 필 정보를 통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등기 실행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 필 정보라는 걸 교부하고요. 이 관련한 개념으로 아까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필 정보가 안 되는 경우 100%는 아닙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적당히 외울 게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필 정보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등기 완료 통지서 등을 교부를 하게 된다.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등기 필 정보, 등기 실행에 따른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등기 필 정보의 교부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게 등기부 등의 보존 열람 등에 관한 주제. 자, 요거는 지금 이제 6, 7년 사이에 한 두 문제 나왔던가. 그래서
요거 보실 때는 등기부 부속 서류라고 하는 거 등기가 지금 다 실행이 됐습니다. 자, 근데 누가 등기부를 떼보고자 한다 또는 부속 서류를 보고자 한다 또 등등등 해서 총 세 가지 보존이라고 하는 거 반출이라고 하는 거 열람 세 가지 이슈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등기부 등이라는 것은 등기부하고 부속 서류, 부속 서류는요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묶어서 부를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속 서류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쟁점 정리해 볼까요? 자 등기부의 보존이라고 하는 거, 네 영구히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 읽어볼 것도 없어. 등기부 폐쇄 등기기록을 포함한 등기부는 등기정보 중앙관리소에 영구히 보관 관리한다. 이건 답이 안 되지. 너무 쉬우니까. 반출은 볼까요? 예, 반출할 수 없다.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전쟁 천재지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에는 옮길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는 옮기지 못한다. 근데 이걸 갖고 쫓아가면 안 되고 원칙적으로 다 옮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열람 누구든지 어떻다. 자 누구든지 자, 수수료 내고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기 기록에 기록되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혹은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영구히 보존하고요. 등기소 밖으로 기본적으로 옮길 수가 없고요. 반출할 수 없고요. 세 번째, 누구든지 일정한 수수료를 내게 되면 등기부에 기록되는 상의 전부를 볼 수도 있고 일부를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상 증명서에 발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이제 공부할 때, 자, 관할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원래 등기 신청은 그 관할 등기소에 가서 해야 되고요. 그 등기부에 대한 열람이라고 하는 것도 그 관할 등기소에 가서 봐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대법원장 다른 등기소한테 어떻다 일정한 업무를 위임을 시킬 수가 있다. 이런 명제가 있었죠. 그래서 등기 기록의 열람, 등기상 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중개업 관련 일을 하시게 되면은 자주 이제 체크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열람은 700원, 발급은 900원 똑같습니다. 열람이나 발급이랑 해서 법적 효력 이런 것들을 뭐 따질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자 지금 등기기록의 열람 그다음에 등기상 증명서 발급 청구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 할 수 있다 해서 이 세 가지가 기초 개념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이 정도 기초야. 그러면 시험 문제 답을 뽑을 때는 등기부 말고요. 바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묶어서 우리는 부속 서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부속 서류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자 보존 그럼 뭐 나오겠어? 반출 그럼 뭐 나오겠어? 열람 세 가지를 비교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한번 답이 됐던 주제죠. 제공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는 5년 동안 보존돼서 앞에서 등기관이 이 신청 정보, 첨부 정보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등기 기록이라는 것은 영구히 보관, 관리해야 되는 데 비해서 바로 신청 정보, 첨부 정보라고 나서는 5년 동안만 보존을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슈가 되게 될 거 반출. 앞에서 우리가 등기부는 전쟁, 천재지변 등이 아니면 옮기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마지막을 봐야 돼. 옮길 수 있다라고 해서 자 법원의 명령, 촉탁, 그 다음에 영장 등 있으면 어떻다? 바로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해서 앞에 명령, 촉탁, 영장을 처음 외우는 게 아니라 옮길 수 있다라고 할 거. 등기부는 옮기지 못한 데 비해서 부속 서류는 옮길 수가 있다. 요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열람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와 있죠. 앞에서 우리가 이제 등기부는 누구든지 수수료만 내면 열람을 할 수 있고 등기상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부속 서류, 신청 정보나 첨부 정보, 이게 이제 원본 자료인 거죠. 그래서 등기관이 만들어진 신청 정보, 첨부 정보에 근거해서 만들어놓은 등기부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만 어떻다 열람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로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속 서류 5년 보존하고요. 뭔 일 있으면 밖으로 옮길 수가 있다. 세 번째 이슈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할 수 있다. 즉 등기부와 다르다라고 달라지는 세 가지가 시험 문제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등기의 신청, 실행, 그다음에 이제 등기의 보존, 열람 이런 주제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토드릴 주제가 지금 양이 많아서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이의신청, 그다음에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 얘기, 그다음에 촉탁에 따른 등기 이런 내용들 같이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해 가시는 과정에 있어서 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차근차근 하나씩 해가면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가끔씩 막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민법, 물권법이 좀 소화가 되면 등기법이 좀 쉬워지고 또 등기법을 먼저 마스터를 하게 되면 나중에 물권법이 좀 쉬워지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근데 등기법 할 때는 물권법이 안 되니까 힘들다 그러고 물권법을 할 때는 또 등기법이 안 되니까 힘들다 그러고 악순환 이제 방법은요 차근차근 해 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등기 신청, 실행, 그 다음에 열람 보존 뭐 이런 주제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의 신청 등에 관한 쟁점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